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디자이너 빠뚜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신건강 사회복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은 1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 정신건강 사회복지의 실천 분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개업 실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의 실천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있는 분야로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박 중독 예방 치유센터, 국립서울병원의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트라우마 센터가 운영 중에 있죠. 먼저 정신의료기관입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며 관련 법률 제3조에서는 의료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 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정신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공립의료기관이 있는데요. 관련 법률 제2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국공립정신병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이 있죠. 대학병원 정신의학과, 의료법 제3조의 3에서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내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정신병원이죠. 의료법 제3조에서는 정신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 중 요양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제3조에서는 이를 정신의료기관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입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원으로 구분하며 관련 법률 제3조에서는 이를 정신의료기관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낮병원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형태 중 낮 시간에만 부분 입원을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보통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개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부속 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에 따라 주 5일 또는 주 3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최근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관련 법률에 의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관련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구분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기준을 살펴보면 센터장은 보통 전문의, 하지만 전문 요원도 가능한데 1급이어야 하고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센터장은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가능하고 1급이고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센터 팀장 경력이 4년 포함되어 있어야 하죠. 상임팀장은 1급이며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센터의 팀장 경력을 2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팀장은 전문요원 1, 2급이 가능하고 센터 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죠. 그리고 팀원과 임상자문의가 있습니다. 단, 센터장이 전문의일 경우에는 임상자문의는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 및 기획,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교육, 네트워킹, 직접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위 구성으로 수많은 프로그램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정신건강 증진 사업, 중독 관리 사업,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운영을 하고 있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내용입니다. 시, 군, 구, 차원, 그리고 중증정신질환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제공, 위기 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죠. 정신재활시설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존 사회복귀시설을 정신재활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하위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입니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다음으로 정신재활시설의 전문인력 기준입니다. 대부분 시설의 장 1인, 전문요원 및 활동위원 등을 입소 정원 15명당 1명으로 합니다. 실제로 시설장 1인에 요원 1인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많은 편이죠. 네 번째,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예방센터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의 목적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되고 있죠.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해서 자살예방센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은 국가 자살예방 정책사업 지원,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성, 자살예방 교육, 자살 관련 통계 분석,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홍보, 자살 유해 정보 및 미디어 모니터링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전문인력 기준을 살펴보면 센터장은 전문의 또는 1급 전문요원이어야 하고 상임팀장은 1급 전문요원이어야 하며 센터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죠. 팀장 역시 전문요원이어야 하고 센터 경력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팀원과 임상자문의가 있죠.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 20만 이상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중독 조기 발견 및 단기 개입 서비스 사업, 중독 질환 관리 사업, 중독 질환 가족 지원 사업,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사업,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 사업, 지역 진단 및 기획,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 문제 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의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관련 법률 제2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시설장, 사무국장, 전문의, 간호사, 생활지도원, 영양사, 사무원, 정신건강 전문요원, 작업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안전관리요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중독 관련 기관입니다. 여덟 번째로 치매 상담센터인데요. 치매관리법에서 법적 규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치매 예방과 관리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9번째로 보건소가 있고요. 10번째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개업 실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개업 실천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활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앞서 설명한 내용들의 키워드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잎클로버의 행운과 세잎클로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핫투빠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